오늘의 원자재 선물 및 선물 ETF의 가격 변동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82.44포인트로 어제보다 1.32%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5.35% 상승한 값입니다. 가스 선물은 1.69포인트로 어제보다 마이너스 1.78%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6.34% 상승한 값입니다. 금 현물 ETF GLD는 203.1포인트로 어제보다 0.72%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9.2% 상승한 값입니다. 은 현물 ETF SLV는 22.51포인트로 어제보다 0.7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9.2% 상승한 값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산하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가 한국을 국채지수에 편입하지 않고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업은행들이 국채를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금 잔액 증가와 대출 성장 둔화로 수익성 압박을 받자 고수익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자 상업은행의 국채 매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월트 디즈니 간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디즈니가 디센티스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되면서 디즈니가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 2명이 사임한 것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많이 투자한 상업은행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다가구 주택 대출 규모는 2020년보다 32% 증가한 6,1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건물 가치 하락 때문에 은행들이 부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수요 부족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하지만 JP모간은 국제유가가 9월까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으로 저가 제품이 양산되어 다른 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압박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개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2엔에서 155엔 사이에 이르면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봅니다. 2022년 10월에도 엔화 가치가 151.95엔을 넘어서자 일본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6월 10일 열리는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애플은 아이폰, 비전 프로 헤드셋, 스마트워치 등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인공지능 기능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플 자체의 생성 인공지능 챗봇은 선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에는 사용자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